대우건설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해외 사업에서 고수익 사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도 해외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개발 사업에서 빌라 조기 입주 매출이 반영되면서 깜짝 실적을 거뒀습니다. 대우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맡고 있어 아파트와 빌라 분양, 토지 매각 수익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 수익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꼽힙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스타레이크시티에서 아파트, 빌라 분양 등이 예정돼 있어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 매출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사업 외에도 수익성이 높은 해외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는데 이 사업들의 매출도 하반기부터 본격화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LNG 액화 플랜트 사업은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참여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는 이라크 정부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힙니다. 대우건설은 과거 부실 해외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해외 사업을 재편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은 대우건설의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강자로 꼽힙니다. 대우건설은 2021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 아파트 공사 수주금액 기준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전체 순위로는 5위에 머물렀지만 아파트 공사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와 프리미엄 브랜드 서밋의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말까지 3만 5천여 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1만 1천 세대를 분양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2만 4천 호를 분양해야 하지만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대우건설은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송파구 마천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강남구 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의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우건설은 높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력으로 도시정비 사업 시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확보하며 수주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대우건설의 양대 축인 해외 사업과 주택 사업이 모두 순항하고 있지만 매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견건설사인 중흥건설을 주축으로 한 중흥건설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겠다고 나서자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우건설의 주택사업 경쟁력에 중흥그룹 인수가 악재가 될지는 당장 하반기에 치러질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수주 실적이 감소한다면 주택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분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창선 회장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푸르지오와 중흥 S클래스를 따로 운영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등 대우건설의 주택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수 전부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지닌 주택사업의 경쟁력만 잘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주택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흥그룹이 갖춘 개발사업의 역량과 대우건설의 높은 주택 브랜드 파워가 결합된다면 중흥건설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대우건설이 푸르지오를 짓는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찬성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을 세계적 건설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해외 사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인수를 통해 세계적 건설기업으로 키울 생각이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대우 등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 바로 해외 엔지니어링 기업을 인수해 대우건설의 해외 토목 및 플랜트 사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흥건설이 해외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찬성 회장은 국내 중심의 중흥건설의 한계를 대우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넘어서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이 맡고 있는 중흥건설은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구 건설사로 성장한 중견건설사입니다. 주력 사업으로 국내 주택 사업을 삼고 있어 건설사의 외형 확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해외 건설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주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중흥건설이 국내에서 보여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시공 능력 등을 이러한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인수를 마치고 계획대로 해외 엔지니어링 기업을 추가로 인수한다면 대우건설의 플랜트 사업 확대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업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건설이 매각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대우건설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6월 2일 대우건설 주가는 장중 최고가인 9,540원을 넘기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흥그룹으로 매각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우건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상반기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우건설의 하락폭은 큰 편입니다. 증권업계와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중견건설사를 주축으로 하는 중흥그룹에 대우건설이 매각되는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창선 회장이 대우건설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청사진이 구체화한다면 대우건설의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품고 있습니다. 정찬성 중흥그룹 회장은 19세의 가난한 청년 몫으로 건설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1983년 중흥건설의 전신인 금남주택을 설립한 이후 40여 년 동안 건설업에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우건설 인수를 마치면 재계 20위권 대기업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재계 순위 42위인 대우건설과 47위인 중흥건설그룹이 합치면 자산 총액이 19조 540억 원에 이르러 재계 순위 21위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이 주력인 기업 집단 가운데서는 부영그룹과 DL그룹만 중흥건설그룹 앞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대우건설과 중흥토건, 중흥건설이 더해지면 중흥건설은 건설업계 2위에 오르게 됩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제치고 1위인 삼성물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로 중흥건설그룹의 건설업계 2위 지위를 지키기 위해 대우건설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물만 판다는 철학 아래 40년 건설업 한 길만 걸어온 정 회장이 대우건설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